열도 클래스 함께 하시죠. 저는 진행의 양희연입니다. 이틀의 서름을 떨쳐내는 듯 오늘 장 초반부터 시원하게 질주해 나간 코스피와 코스닥 되겠습니다. 특히나 또 유의미한 지점을 꼽아본다면요. 유가증권 시장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됐다는 지점일 텐데요. 외국인들과 기관들 결국에는 반도체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도 사실 이전의 상승장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워낙 날아가다 보니까 나는 이 시장에서 소외가 된 것 같다 느끼셨던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반도체 투톱 그리고 소부장까지 일제히 함께 따라가는 시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때문에 오늘 시장을 보면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마침 흥미로운 기사거리도 한 가지 있길래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바로 보실까요? SK하이닉스 300만 원 갈 수 있을까요? 염원이 담긴 빙고판입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쓰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최근에 유행처럼 돌고 있는 일종의 밈이라고 하는데요. SK하이닉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9개의 항목 전부 빙고를 해내게 된다면 300만 원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 안에 담긴 일정들이 꽤나 유의미하기 때문에 우선은 전반적으로 점검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7월 16일 TSMC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7월 23일에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받아들게 됩니다. 7월 27일 되면요. 구글과 SK하이닉스 실적 나오고요. 29일에는 시게이트 실적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나오고요. 추가적으로 메타까지도 이날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말일에는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지점.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이어지는 컨퍼런스 콜에서 그래서 캐펙스 투자 더 확대할 거야? 그리고 현금 흐름 견조해 라는 지점이 확인돼야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된다면 SK하이닉스 300만 원을 향한 움직임, 재차 시동이 걸릴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정말 SK하이닉스 300만 원 그 이상 간다고 보고 있을까요? 관련된 내용 다음 장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요. 바클레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SK하이닉스 본주는 아니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DR SK하이닉스 기준으로 어제 종가가 193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목표가를 무려 33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를 꼽아본다면 역시나 이 지점입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주들 여전히 어마어마한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 되겠고요. 그리고 중국의 CXMT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앞으로 우리 업체들 그리고 반도체 업체들을 쫓아오는 속도 자체는 제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전해집니다. 때문에 관련해서 앞으로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의 질주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국내 증권가에서도요.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꽤나 높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가를 부르고 있는 건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420만 원 되겠고요. 그 외에도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4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해둔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전히 SK하이닉스의 성장성 그리고 반도체의 성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의 앵커픽까지도 이렇게 쭉 연결을 해봤습니다. 반도체 내 포트 안에 한 종목은 꼭 담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반도체 투톱에 담을까? 소재, 부품, 장비, 요즘 기판도 좋던데 고민이 점점 깊어집니다. 때문에 오늘은 MTN의 두 분 위원 모시고요. 반도체 안에서도 종목 선별의 기준 어떻게 잡아갈지 함께 인사이트 들어보시죠.
두 분 위원님과 함께 여의도 클래스 전반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좋은 정보 박태준 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역시나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SK 하이닉스 관련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살짝 저도 언급하기는 했는데요. 좋은 정보 위원님. 네.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바클레이스에서는 ADR 쪽에 또 어마어마한 목표가를 부르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조금씩 살아나는 거 우리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뭐 기대해야 되겠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해 왔냐면 7월 달은 3월 달에 대조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전체 롱텀으로 봤을 때 업황이 나쁘다든가 어떤 실적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주가는 항상 그랜저 검증에서 선반영해서 주가가 상승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야말로 포모 신드롬이 극한치에 이르렀다. 그래서 7월 달은 3월 달에 그랬듯이 이 반도체에 대해서 저는 철저히 트레이딩 그런 전략, 그런 스탠스를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 올라왔으니까 이건 뭐 방송의 특성상 그렇죠. 예, 오늘 이제 또 하이닉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반도체 주제도 다루고 있는데 저는 실제 있잖아요. 어제 이런 걸 다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면은 어제 이렇게 반도체가 급락 나오고 고점 대비 30% 40% 빠졌을 때 그때 개인 투자자분께 야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해서 저는 어제 출연했으면 그 얘기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으면 좀 얼마나 이렇게 좋았을까. 그런 또 여러분 옆집 아저씨로서 소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항상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 ADR을 기준으로 바클레이즈에서 지금보다 약 한 2배 정도, 한 110% 넘게 지금 강력 매수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미국 ADR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이렇게 제시를 했고 목표가 $330를 제시했습니다. 핵심 논리 세 가지는 이런 것 같아요. 첫째, AI 메모리, 그러니까 HBM 수요가 이제 계속돼서 공급이 계속 장기화돼서 부족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가 HBM이 1등이잖아요. 절대 강자다. 세 번째는 그에 따라서 실적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런 논리였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국내 증권사도 아까 이제 뭐 적게는 뭐 한 380만 원, 많게는 420만 원까지 콜을 하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미드에스에서 엊그제 380에서 420까지 좀 올린 그런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까 바클레이즈에서 얘기한 것은 ADR, 미국하고 또 미국에 상장된 거죠. 나스닥에. 우리 국내는 바로 본주라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항상 레이팅할 때 TSMC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ADR 상장한 게 더 고평가를 받아요. 그 이유는 바로 미국 투자자 그 AI 거기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붙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레버리지 ETF 이런 것도 또 수급에 영향을 미치겠죠. 예, 바로 그런 영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진짜 SK 하이닉스가 ADR에 $330를 갈 몇 가지 수반대에 대해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첫째는 AI 투자 둔화 여부.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주식할 때 굉장히 단순한 논리가 있어요. 가장 큰 악재는 많이 올랐다는 거. 가장 큰 호재는 내어 있는 종목들이 내렸을 때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둔화가 되면 사실 이거 캐펙스 투자를 해서 지금 이제 반도체는요 계속 인프라 투자가 되니까 소프트웨어 그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 여러분들 뭐 챗 GPT라든가 또 엔소리픽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월 구독도 하고 뭐 그럴 거예요. 그것이 정말 캐시카가 창출 안 되면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어떻게 돼요? 투자를 축소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 트리클 다운 될 거예요. 어디까지? 메모리 그런 데까지. 그러니까 이거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시장은 엄청나게 크고 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얘기했지만 엄청 크니까 그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엔비디아에서 GPU 출하 속도 가장 엔비디아하고 밀접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 HBM4 양산 일정
삼성전자와 또 마이크로의 추격 여부, SK하이닉스를 놓고 봤을 때, 그다음에 또 메모리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그런 것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제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SK하이닉스예요. 자, 이게 지금 월봉을 보실래요? 이것은 이 시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수익 전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매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돈들이 많으시면 몇 년 묻어두고 하셔도 상관없는데, 대부분의 그 통계를 보게 되면은 직장 이렇게 투자를 비롯해서 84%가 5천만 원 이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일단 6월달 마감됐을 때 매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7월 1일 날 반도체에서 올 매도 사인을 내렸습니다. 왜?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싸게 살 수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저점대 한 40, 50%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그럼 하이닉스를 보는 눈은 바로 이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ADR을 본질 주제로 다룰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SK하이닉스 지금 시간의 거래지만 이렇게 장대 양봉 급등 나오고 음선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반도체에서 트레이딩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 뉴스에서 안 좋은 얘기 나올 때 이럴 때 매수하시고요. 고점에서 매도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러면 국내에서 실제 수혜주가 없느냐. 당연히 아까 보신 SK하이닉스가 그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겁니다. 반면에 또 이 SK하이닉스의 지주사, 저는 오히려 SK스퀘어가 좋다고 보는데, 이 실질적으로 이 황금 맥점에서 포착해서 우리가 오늘 공략해서 20% 올랐거든요. 이렇게 내렸을 때 매수하는 것이 찐 수익이다. 아까 이제 반도체 제가 모두에서 이런 것을 어제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느냐. 아침에 선물 보따리에서 제가 자, 하이닉스를 이때는 매도하셔야 되고 이때는 좋은 뉴스만 3.5점이니까 어제 제가 아침에 선물 보따리에서 이때는 매수를 줬습니다. 15%나 올랐어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2.45% 급등 나왔죠. 그러면서 올랐을 때 사셨으면 오늘 지금 애프터 마켓도 좀 내리고 있는데 지금 27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패보고 그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고점에 매수하시면 또 여기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역시 저점 매수가 답이다. 진짜 여러분들 제가 옆집 아저씨로서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취사 선택에 여러분께서 하시는데 반도체는 철저히 트레이딩 전략이 지금 통하는 장이다. 뭐 330달러 가는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 전략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네,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변동성이 정말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트레이딩 차원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SK하이닉스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그럼 반도체 투톱 관련해서 또 다른 한 축인 삼성전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박태준 위원님,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호재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들은 전해지잖아요. 네. 앞으로 SK하이닉스보다는 약간 덜한 탄력도를 오늘 장에서도 보이기도 했지만 그 이상의 탄력도 앞으로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물론 지금 SK하이닉스가 더 화두가 되고 있죠. 미국 시장의 ADR 상장에 대한 화두도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지금 2분기 확정 실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더 핫하다. SK하이닉스 쪽이. 그러나 이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또 이 상승률이 조금 최근에 둔화됐다라고 하더라도 뭐 기술적으로도 아직까지는 뭐 SK하이닉스 대비해서 반등폭이 좀 적었다라는 그런 점도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뭐 상반기에는 다소 또 수익률의 편차가 분명히 있었고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종목의 편차는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어떤 달은 삼성전자가 더 우위에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어떤 달은 또 SK하이닉스가 더 우위에 있었는데요. 일단 두 종목의 수익률의 편차 어떤 게 더 좋다, 어떤 게 더 안 좋다라는 그런 어떤 구분을 짓는 것보다는 방향성이 또 우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뭐 조정도 같이 보는 그런 어떤 수익률의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방향성은 좀 동일하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기대를 많이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대보다 조금 더 좋았고 또 어떤 분들은 기대를 많이 했던 분들은 조금 더 실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분기에 10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그런 회사가
지구상에서 탄생을 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놀라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지금 1년이 넘게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더 오를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빨리 올랐다라는 것이 저는 큰 단점 아닌 단점으로 좀 지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3월 달에 전쟁 이슈 때문에 조정을 받았었고 또 이번에 레버리지 ETF 아니면 반도체 정점론에 대한 이슈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차피 또 숨고르기 이후에는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하든 그건 개인의 취향일 수가 있겠고요.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는 것이 지금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우리의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그런 개별성 종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예금이나 적금 혹은 부동산에 투자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 이유 자체는 왜 그러냐면 오른 시점에서 바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오른 주식에 상투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지금 뭐 연말에 이 빅테크 관련주들의 어떤 실적 또 이 AI 섹터 관련된 캐파 투자의 어떠한 또 이 컨퍼런스 관련된 어떤 코멘트를 좀 기다리고 있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확실합니다만은 일단은 이 AI 섹터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으로 일단 하나의 노이즈, 쉬어갈 수 있는 노이즈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ASML 그 반도체 장비 업체의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았었고요. 또 내일 구체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는 TSMC 실적도 뚜껑을 열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정확하게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구글이라든가 메타 같은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은 물론이거니와 또 앞으로 이 AI 관련된 이 반도체 투자는 앞으로도 좀 더 확대할 것이다.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염려는 좀 안 하셔도 되겠다.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바라볼 때 지금은 당장 변동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최근 한 달 동안의 어떤 흐름만 놓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요. 1년 전, 그 전 시점부터 해서 과연 사고 팔고 매매 관점으로 접근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이 좋았었는지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예금과 적금 혹은 부동산 투자하는 것처럼 저가에 매수해서 지속적으로 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리한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작년도 10월 달에 8만 전자일 때 저는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조금 늦었지만 이번 4월 달에 100만 닉스였을 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미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의 조정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저점에 산다, 무조건 또 고점에 따라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확실한 자기만의 어떠한 매매 패턴, 매매 기법을 갖다가 장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 뭐 최근에 조정이 아프긴 했지만 아직까지 여기가 고점이 아니라는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기다리는 것도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물론 최근에 굉장히 출렁이기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 계시지만요. 장기적인 호흡으로 한번 또 바라봐 볼 필요도 분명히 있다는 설명까지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M컵픽 제가 반도체를 꼽아봤거든요. 사실 참 고민이 됩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사야 될까? 아니면 소부장 쪽? 요즘 기판도 정말 잘 가는데 종목의 선별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가 참 어렵거든요. 조은정보위원님께서는 이런 투자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팁을 주시다면 어떤 부분 좀 꼽아주실 수가 있을까요? 역시 메인을 노리셔야 돼요. 메인이요? 메인은 뭐냐면 투탑이에요. 그렇죠. 변함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반도체에 대해서 추세 투자를 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삼성전자가 5만 원 깨졌을 때입니다. 저 그때 유일하게 매수하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추세 투자예요. 지금은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37만 원 올랐는데 계속 투자하신다고요? 추세 투자? 그렇게 돈들이 많으세요? 저는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삼성전자 차트를 투탑에서 열심히 보는데 이때 만약에 내가 1000주를 가지고 있어요. 1000주를 가지고 있으면 이때 몇 주를 살 수 있어요? 1300주를 살 수 있어요. 글쎄요. 이 주식은 그 자체가 불확실성의 위험자산이에요. 얼마나 좋으냐고요. 내가 이때 매도했으면 예를 들어서 1300주를 이렇게 15% 오를 때 또 여기서 전고점 돌파하면 얼마가 더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익을 극대화, 다 돈들이 제한적이고 지금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인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좀 요즘 많이 힘드시잖아요. 요즘 제가 여러분들 레버리지가 돌파구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많이 계좌가 줄어들었는데 돈들도 많지 않은데 지금 와서 계속 그냥 뭐 이렇게 집 사듯이
몰고 가신다? 그것도 나쁜 방법이에요. 돈만 해서 이렇게 하시라고요. 다만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터닝 포인트에 왔고 괜찮고요. 하이닉스도 계속 보셔야 돼요. 근데 소부장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장비 쪽을 뽑고 싶어요. 장비 쪽은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뭐 용인이라든가 그런데 아직도 용인도 완성이 안 됐거든요. 반도체 클러스터. 그런데 또 삼성은 이게 평택이잖아요. 그런데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 장비가 가장 먼저 들어갈 거예요. 공장 설비에서. 그러면 제가 시간상 두 종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주성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잘 압니다. 이렇게 오르면 밤방송에서 있잖아요. 콜센터 불나요. 그런데 이럴 때 매수할 때는 안 봐요. 진짜입니다. 올랐을 때 그럼 이거 얼마 내린 줄 아세요? 여기까지 40%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자세히 오늘 또 우리가 공략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찐 수익이고 하나만 더 드린다면 바로 VM입니다. VM 같은 경우도 이럴 때 음선 5개에서 좋은 상승 흐름이 왔는데 이것도 제가 아침 방송에 소개시켰던 종목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꾸준히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다. 하나 더 꼭 반도체만 집중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제약바이오 섹터예요.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삼성전자가 5만 원에 깨졌을 때 중간에 산 게 아니고요. 이런 자리가 너무 좋아요. 이 역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약바이오도 좀 안 좋은 그런 이슈들이 다 지났으니까 이런 쪽도 관심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한 종목 D&D 파마텍 같은 경우 내용 있고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하여튼 저점 매수가 좋은 것 같아요. 예. 물론 투자 상황에 따라서 다 각기 틀리다는 거 평가는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도체 투톱 장비까지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순환매 차원에서 앞으로 바이오까지도 한번 체크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박태준 위원님, 저희가 하반기에 반도체 안에서도 소부장 좋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사실 삼전 닉스에 비하면 상반기에 덜 간 게 맞는데 그럼 하반기에 조금 더 잘 갈 걸 노려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뭐 이 반도체 섹터는 이제 순환매성 차원으로 좀 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반도체 투톱은 지수와 영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지수 상승률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 똑같이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라고 봅니다. 앞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소형주들보다는 하반기에 상승률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한번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고점 대비해서 30-40% 정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하는 그런 중이고요. 조금 뭐 시장은 다릅니다만은 코스닥에 있는 이 장비 업체들은 신고가를 이미 돌파해서 여전히 다시 한번 재차 신고가를 도전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눈에 띄고 있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 같은 코스피에 있습니다만은 좀 덩치가 작은 KC텍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또 신고가 영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덩치가 작은 이런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주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코스피의 투톱보다는 코스닥의 이 중소형이라고 하기에는 좀 덩치가 많이 커졌지만 이 소부장 업체들의 어떤 관심을 좀 갖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이 반도체와 궤를 같이 하는 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패키징 기판이라든가 또 MLCC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우리가 같이 동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수랑 관련이 높은 이 반도체 투톱도 좋지만 그보다 수익률 게임을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덩치가 작은 쪽으로 좀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말씀 좀 드립니다. 두 종목 정도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덕전자인데요. 이 대덕전자는 PCB 기판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MLB라든가 또 FCBGA에 대한 앞으로 기대가 좀 커지는 단지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실적은 더 좋아지고 있다는 점 우리가 한번 착안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상승 패턴은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깜짝 실적을 내놨던 한미반도체도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세를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오늘 상한가이기 때문에 눌림목 조정점에 얼마든지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기판이라든가 MLCC 쪽도 우리가 하반기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기판과 MLCC까지 체크하시죠. 두 분의 인사이트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저희 빠르게 돌아올게요.
자, 오늘 이 시간 두 분 위원님의 지난 종목의 AS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좋은정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관심주로 설정을 주셨던 마키나락스 봐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목표가 뛰어넘었고요. 상당히 좋은 수익을 또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 종목을 통해서. 예, 6월 30일 날 제가 소개시켜드렸으니까 며칠 안 돼서 네. 뭐 지금 장이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좀 반도체 올랐다고 그러는데 질국의 구간에서 그래도 뭐 제가 아침 방송 또는 낮 방송에서 거의 100개 올라서 기분 좋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한 76%나 올라서 그 나름 보람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한성기업들 이 뭐 특출한 시가총액 좀 적은 종목들이 뭐 시세가 오르긴 올랐지만 그래도 누구나 다 보편 타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 마키나락스 됐다. 바로 AI, 산업용 AI에서 특화된 그런 종목이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를 제가 5만 원 깨질 때를 말씀드렸는지 이해하시죠? 진수익을 내려면요.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많이 내렸을 때 사야 돼요. 그게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급등한 차트, 신고가 차트가 얼마나 여러분들 꽂혀냈습니까? 화려하지만 그 당시에 들어가서는 크게 수익을 못 내잖아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마키나락스 한번 보실래요? 83,000원대 종목이 13,000원까지 빠졌어요. 이 회사가 펀더멘털이 안 좋으냐? 삼성, LG 다 SK 납품하고 있는 그런 회사란 말이에요. 또 미국, 일본도 그다음에 여기서 매수해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나서 뭐 다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700개 중에서 내용력에서 대장이었다. 그래서 보람이었고요. 어쨌든 이 종목은 전고점 돌파는 4만 원까지 보는 전략 좋겠다. 전고점 돌파기를 기대해 보죠. 네, 마키나락스 전고점 돌파한다면 4만 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꼭 기억해 가시고요. 그렇다면 박태준 위원님의 관심주도 이어서 한번 또 최근의 흐름 불러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VM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승률은 정말 잘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63% 찍혀 나오고 있는데 목표가에 비하면 약간 남았어요. 아주 살짝. 일단 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만 원 말씀드렸다가 지난번에 12만 원 돌파하면 13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고가를 돌파하는 6월 9일 시점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지금 주가가 좀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12만 2천 원까지 갔으니까요. 그 고점 돌파 가능하다. 13만 원까지 한번 목표가 좀 높여보도록 하겠는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경고 종목, 투자 주의 종목에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살짝 밀렸지만 여전히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예상이 된다. 지속 홀딩 관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홀딩해 가면서 2차 목표가 13만 원 꼭 봐보도록 하고요. 한 종목 더 이어서 봐볼까요? PSK 주셨어요. 이 종목도 뭔가 수익은 굉장히 잘 났는데 딱 500원 모자랐어요, 위원님. 사실 뭐 목표가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뭐 500원 때문에 목표가 달성을 못했다라고 또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아유, 이 곧 종목 하겠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VM과 마찬가지로 신고가 영역에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쉽게 상투를 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으로서 실적도 좋고요. 또한 영업 이익률이 30% 넘는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추가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 또 가능하고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못 드리는데요. 내일 오전 8시 30분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일 오전에 많이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중 무방까지 조금 참여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포인트 꼭 얻어가시고요. 이렇게 위원님들의 지난 종목들 쭉 체크해봤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을 내 포트에 담아볼지 새로운 편입 종목도 봐보도록 할게요. 우선 좋은정보 위원님께서는 오늘 어떤 종목 챙겨주셨을까요? 네, 반도체 섹터하고 카테고리를 갖는 전력 인프라 종목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네. 바로 LS 일렉트릭입니다. 전력기기, 전력 인프라, 뭐 신재생 자동화 솔루션을 그런 회사고요. 뭐 이미 이제 북미에서 이 회사가 굉장히 좀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도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수혜주다. 그다음에 자리를 보셔야 되겠죠. 이게 바로 좀 다중 바닥을 형성하고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거든요. 리스크는 커 보이지 않아요. 목표가 24만 원, 손절가 15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LS 일렉트릭 예상 상승률 19.1% 한번 기대해 보시죠. 이렇게 새로운 종목으로 편입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박태준 위원님께서는 새로운 종목으로 어떤 종목 지금 보고 계실까요?
네, 반도체 소부장하면 우리가 코스닥이 떠오르는데요. 코스피에도 좋은 신고가 영역에 있는 소부장 업체가 있죠. 바로 KC텍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1,500조가 넘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1조 8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상당히 좀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보다는 중성주의 강점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캐파 증설 투자에 가장 큰 수혜를 거둘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이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차트상으로도 무너진 게 전혀 없는 KC텍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이고 목표 가격 13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매 가격 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C텍 가져갈 수 있는 예상 수익률 현재 24% 가까이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죠. 자, 이렇게 두 분의 새로운 종목들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 직후에 또 진행되는 저희의 무료 공개 방송이 있잖아요. 좋은정보위원님, 오늘 어떤 이야기 주실 건가요? 예, 제가 요즘 이제 그 아픈 계좌를 가진 개인 조연을 위해서 쓰는 3가지 워딩이 있답니다. 하나는 돌파구. 두 번째는 명포수는 산탄총을 쏘지 않는다. 종목 많이 갖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이것을 상당히 의미 있게 보셔야 돼요. 똘똘한 놈을 잡아서 계좌를 올려가야 될 겁니다. 우리 PD님 이 차트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차트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점이 잡으니까 배가 꽤 오르거든요. 저는 이게 주특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돌파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남들이 안 보는 그 내용 있는 종목. 분명히 지금 난세거든요. 난세의 영웅주가 탄생할 거예요. 제가 굉장히 지금 지목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투트랙 중에서 단기 수익 그때는 황미끼가 있고 그 다음에 대물을 한번 잡자는 겁니다. 그래서 계좌 살리 돌파구에 여러분을 초대할 거예요. 그만 아파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좋은정보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부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오늘 좋은 정보 박태준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여의도 클래스 후반부 진입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이재상 위원님과 앞으로 함께 가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수요일 되니까 시장이 조금 살아나면서 이제 좀 숨통이 트인다 싶습니다. 이런 시장이 내일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다져가면서 오늘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오늘 또 위원님의 인사이트가 담긴 이야기들 쭉 들어봐야 하잖아요. 클래스 있는 인사이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키워드 첫 번째 힌트부터 함께 만나보실까요? 어떤 키워드 적혀 있을까요? 이제 살아나나? 사실 살아나야 할 섹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위원님. 그렇죠. 네. 코스닥도 살아나야 되고. 그렇죠. 일단 코스닥이 살아나려면 이제 코스닥의 주축이 되고 있는 이제 바이오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 바이오가 과연 살아날 수 있는지 오늘 보면 이제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는 그런 바이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악재를 맞은 바이오들이 꽤 있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도 여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가 매수세 그리고 어떤 이유가 있는 반등세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HLB가 상한가를 갔는데 이미 이제 하한가를 2번 맞은 상태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갭하락을 한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다 메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FDA에서 승인이 안 났고 이 약을 제조하는 제조소에서 일반적인 CGMP 실사가 자발적으로 개선 권고 조치가 최종 확정되면서 일반적인 CGMP 실사 종료 서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사 자체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 이런 허가 신청에 대한 FDA 그 평가와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문제가 됐던 사항들은 다 해결이 됐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한가에 갔는데 의미 있는 오늘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도 급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신약 승인을 거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 핵심 사항들이 대부분 해소된 거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저점을 깨면서 하락한 이후에 오늘 상한가는 거래가 줄면서 상한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이 갭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또 페트롤입니다. 이 페트롤도 최근에 좀 악재를 맞았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최호일 대표가 회사 지분의 한 일반주 정도를 장내 회수하면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 그리고 페트롤이 가진 기술과 성장력은 가능성은 충분히 경영진이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단은 이 장내 매수로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최근 한 일주일 동안의 외국인들 매수세를 보면은 이 수급 자체가 외국인들이 집중화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실렸던 그 시점을 보면 HLB가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비만 치료제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고 하면은 이 비만 치료제 섹터가 살아나야 이 바이오들이 다 살아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인벤티지렉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행과 월 한 번 맞는 그 주사제 그 중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를 지금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베링거 인게라인과도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낙폭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사이트로는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이야기 쭉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저가권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돌려내는 흐름 한번 시장 안에서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실까요? 키워드 바로 열어보면요. 어떤 내용을 준비했냐? 주가 찌릿찌릿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선정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오늘 시장 반등의 주인공은 반도체였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참 오를 때 그 다음에 또 붙어서 따라가던 게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이 오늘 좋았으니까 전력설비 내일까지의 시세 혹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위원님 의견은 좀 어떠실까요? 네. 이제 반도체가 움직일 때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왔던 게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고 거기에 전력 설비 그리고 전선 뭐 기타 등등 이 AI의 어떤 그런 테마의 파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파생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섹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전력 설비입니다. 우리가 전력 설비하면은 뭐 변압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볼 종목이 이제 대원전선이라는 이 전선 쪽 회사죠. 전력이라든지 통신 케이블 이런 쪽을 만들고 있는데 이 회사가 좀 특징적인 거는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들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25% 정도 매출이 성장을 했고 1,892억, 영업이익은 76% 성장한 147억을 달성을 했는데 전일 특이하게도 기관이 300억 가까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반등의 신호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전선 관련주들의 공통점들이 4월달과 5월달에 급반등한 이후에 5월달, 6월달 2달 동안 이제 어느 정도 쉬는 과정이 필요했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위한 그런 바닥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 종목은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 번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격을 좁히고 다시 수렴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전력 설비하면 이제 미국 쪽에 매출이 큰 산일전기도 보겠습니다. 이제 해외 쪽에 매출이 굉장히 큰데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72% 이상의 매출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전력기기 제조 쪽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 변압기를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지금 한 5거래일 정도 옆으로 횡보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 1차적으로 25만 원 정도의 그런 저항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1분기 매출이 52%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47% 성장을 했습니다. 되게 이런 AI와 관련된 종목들의 특징은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실제 실적이 나타내주는 그런 주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급반등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실적이 너무 가파르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도 가파르게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전력 설비나 전선 쪽 이런 쪽도 결국은 지금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이런 변압기라든지 그리고 전선 쪽에 그런 수요가 급증해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이 나쁜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력 설비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전선과 뭐 변압기 섹터 그리고 여기서 뭐 미처 다 말씀 못 드렸지만 LS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효성중공업 최근에 많이 갔던 종목들도 어느 정도 이제 조정폭이 끝나면은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력 설비 안에서는요, 대원전선이라든지 산일전기 이런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자, 이렇게 인사이트 들어봤으니까요. 이재상 위원님의 지난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죠. 이재상 위원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 우선 사이맥스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초에 주셨어요. 7월 2일에 말씀해 주신 종목인데 추가적으로 어떤 코멘트 또 오늘 이 시간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보시면은 이 AI 쪽 섹터에서 장비 쪽 섹터, 이 전공정이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정을 받았던 섹터들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였습니다. 지금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인데, 특히 이제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제조를 하고 있고요. 로봇 엔지니어링 분야에도 연구 개발을 하면서 뭔가 섹터를 좀 더 넓혀가고 있는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반등으로 인해서 전고점까지 여러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됐는데 이미 제가 드릴 때 당시에는 이제 이미 목표가를 6만 9천 원까지 드렸기 때문에 그 6만 9천 원을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그대로 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종목 더 이어서 봐볼까요? 바로 K뱅크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고가 상승률 22.1%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향해서 움직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위원님. 네, 제가 이제 주로 요즘에 이 수급을 보고 주로 드리는데 이 주가의 흐름은 지금 굉장히 둔화돼 있지만 실제로 수급으로 보면은 기관 쪽에서 엄청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K뱅크입니다. 뭐 금융 투자 쪽이라든지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거의 매도 없이 거의 계속해서 순매수만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일단 이제 6월 달에 한번 상승이 한번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원점으로 내려와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5월 초중순부터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거의 매도 물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바닥만 잡힌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K뱅크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 뱅킹 전문 회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인터넷 뱅킹의 장점은 그만큼 대중화되면서 실제 우리가 일반 은행보다 훨씬 더 접근성이 뛰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이 주식 쪽에 증권 붐이 일면서 이런 인터넷 뱅킹 자체가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되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특히 이제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카드도 같이 제휴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K뱅크의 지금 차트상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진입한 이후로 한번 올라간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내려와 있지만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혀 있는 상태, 거의 5,000원대 중반이 거의 최저 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시 한번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전 고점 부근이 이제 7,000원대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8,900원 전에 드렸는데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마 그 8,900원까지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을 판단할 때도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이 종목 그래서 지금 어느 주체에 사들이고 있는가 이 지점일 텐데요. 기관의 매집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K뱅크 되겠습니다. 목표가 8,900원 유지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난 종목 두 가지 봤으니까요. 그렇다면 새로운 관심 종목도 한 가지 담아보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 혹시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로킷 헬스케어인데요. 이게 3월 달에도 한번 드리고 나서 거의 100%까지 수익을 냈던 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점까지 올라갔을 때 4월 달에 매도를 잘 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을 충분히 거뒀을 텐데 그때 당시에 이제 4월 달 고점 대비해서 거의 5분의 1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뭐 그때 당시에는 15만 3천 원이었고 지금 현재는 바닥이 32,900원, 거의 5분의 1 정도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대개 절반, 그 다음에 5분의 1, 그 다음에 10분의 1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최근에 하락세를 보면은 이 바이오 쪽의 하락이 굉장히 두드러졌고 그리고 워낙 저점에 있는 순환매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로킷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재생 의료 쪽의 전문 기업인데 세계 최초로 신장 재생 임상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최근 로킷 아메리카가 자회사인데요. 여기가 나스닥에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기대감들도 작용하고 있죠. 최근에 오늘 또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알지노믹스랑 항산화 그런 기술을 공유해서 개발을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뉴스들이 바닥권에 나왔기 때문에 그로 인한 상승세가 점진적으로 나왔을 때 이미 이전 고점이 15만 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10만 원 근처까지도 볼 수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5천 원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관심 둬야 하는 섹터로도 바이오를 꼽아주셨는데요.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로킷 헬스케어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7만 원 한번 잡아보죠. 그렇다면 위원님, 저희 방송 후에 또 직후에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는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또 오늘 이제 주간 공개 방송을 하면서 이제 한미 반도체가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한미 반도체도 실적이 잘 나와서 오늘 급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 쪽 섹터도 지금 이제 전공정 위주로 해서 지금 오늘 많이 올랐고 그리고 거기에서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던 게 뭐 FPCB라든지 대덕전자, 뭐 코리아 서키트, 심텍 이런 쪽도 굉장히 많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것도 AI 섹터에 포함이 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이 나오면서 실적으로 인한 급등으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도 갔는데 결국은 실적이 나오고 그만큼 모멘텀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최근에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이런 한미 반도체처럼 제2의 한미 반도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선점해서 매수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빠른 복구와 수익률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런 AI와 관련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와 관련된 종목 중에 상승폭이 아직 안 나온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고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추가적인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추가적인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섹터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죠.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 검색해 주시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해서 지금 바로 이재상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입장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의도 클래스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